전투기 엔진의 한계를 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도나 추력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진짜 전장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열이다. 초음속 영역에서 엔진 내부는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지옥에 가까운 환경으로 변한다. 수천 번의 폭발이 매 초 반복되고 금속은 녹아내리기 직전까지 몰린다. 이 영역을 지배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도 실전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한꺼번에 끌어당겼다. 최근 공개된 시험 결과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다. KF-21에 적용된 신형 핵심 엔진 기술과 천혜열 소재는 기존 전투기들이 넘지 못했던 벽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엔진 내부 핵심 부품이 1680도라는 극한 온도를 견뎌냈고 이 상태에서 연속 비행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단순한 실험실 수치가 아니라 실제 비행 환경을 가정한 조건에서 검증된 결과다. 다시 말해 KF-21은 종이 위의 수치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그 성능을 증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투기 엔진에서 온도는 생존과 직결된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연소 효율은 높아지지만 동시에 금속 피로와 파손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기존 전투기들은 일정 온도를 넘어서면 출력을 제한하거나 비행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타협해왔다. 그 한계선이 바로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의 벽이었다. 하지만 KF-21에 적용된 초내열 소재는 이 전통적인 공식 자체를 흔들어 놓았다. 더 뜨겁게,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0.168형도라는 숫자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온도는 일반적인 항공용 합금이 구조적 안정성을 잃기 시작하는 영역을 훌쩍 넘어선다. 즉, 기존 소재로는 장시간 유지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다. KF-21 개발진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단순히 기존 합금을 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결정 구조와 열 분산 메커니즘 자체를 새롭게 설계한 초내열 소재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엔진 내부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열 스트레스가 특정 지점에 집중되지 않고 전체 구조로 분산되도록 유도했다. 이 기술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KF-21은 더 높은 추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곧 장시간 초음속 비행, 반복적인 고기동, 그리고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실전에서 전투기는 단 한 번의 급가속이나 짧은 교전만 수행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의 기동과 대기, 다시 이어지는 교전이 반복된다. 엔진이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면 조종사는 성능을 포기하거나 임무를 중단해야 한다. KF-21은 이 약점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연속 비행 한계의 돌파는 단순한 기록 경신이 아니다. 이는 작전 개념 자체를 바꾸는 요소다. 장시간 고출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중 초계, 여격, 호위, 임무에서 압도적인 유연성을 제공한다. 특히 장거리 작전이나 다수의 표적이 동시에 등장하는 상황에서 엔진 성능 저하를 걱정하지 않고 임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은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KF-21이 단순한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실전형 전투기로 평가받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기술이 일회성 시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개발 과정에서 반복된 고온 내구 시험과 실제 비행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엔진의 열 관리 시스템은 점점 더 안정적인 영역으로 들어섰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성능 향상 여지를 남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KF-21의 엔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다.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엔진 기술은 가장 민감한 영역 중 하나다. 많은 국가들이 기체 설계는 가능해도 고성능 엔진과 그 핵심 소재 기술 앞에서 멈춰서곤 했다. KF-21이 보여준 1680도 초내열 기술은 단순한 성능 자랑이 아니다. 이는 항공 강국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영역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신호다. 이 신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KF-21은 더 이상 개발 중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 시작한 전투기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괴물급이라 불릴 만한 엔진과 그 안에서 불타오르는 초내열 기술이 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진다. 이 기술이 앞으로 KF-21의 전투 개념과 전략적 위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가다. 엔진 내부에서 1680도의 열을 견딘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이야기의 절반도 설명되지 않는다. 진짜 핵심은 그 온도가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에 있다. 전투기 엔진은 짧은 순간 최대 출력을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상태를 지속하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열이 누적되고 금속은 미세하게 변형되며 결국 피로 파괴로 이어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투기들은
최대 출력 사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한다. KF-21이 기존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여기다. KF-21 엔진 시험에서 주목할 부분은 고온 상태에서의 연속 운용 데이터다. 단발성 내열 시험이 아니라 실제 비행 프로파일을 적용한 조건에서 고출력 운용이 반복됐다. 상승, 가속, 순항, 감속, 다시 가속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전투 비행 패턴 속에서도 엔진 내부 온도와 구조 안정성은 허용 범위 안에 머물렀다. 이는 열을 견디는 능력뿐 아니라 열을 제어하는 능력이 확보됐다는 의미다. 엔진의 열 문제는 단순히 소재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다. 연소실에서 발생한 열이 터빈 블레이드로 전달되고 다시 배기계통을 거치며 어떻게 분산되는지가 전체 수명을 좌우한다. KF-21에 적용된 기술의 핵심은 초내열 소재와 함께 정교해진 열관리 구조다. 공기 흐름, 냉각 채널, 열차폐 구조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특정 부위에 열이 집중되는 현상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엔진은 고온 상태에서도 급격한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인 작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연속 비행 한계를 넘었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기존 전투기들은 일정 시간 이상 고출력을 유지하면 출력 감소나 강제 냉각 단계로 넘어가야 했다. 이는 곧 작전의 흐름이 끊긴다는 뜻이다. 하지만 KF-21은 고온 고출력 상태를 유지한 채로 비행을 이어갔고 이후에도 성능 회복에 실전에서는 시간이 이 차이가 생존으로 이어진다. 적보다 먼저 지치지 않는 전투기는 그 자체로 압박이 된다. 이 변화는 단순히 조종사의 체감 성능을 넘어 작전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연속 비행 능력이 향상되면 공중 초계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요격 임무에서는 반복 출격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장거리 호위 임무에서는 중간 이탈 없이 임무를 완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복수의 교전 상황이 이어지는 고강도 전장 환경에서 엔진 성능 저하를 고려해 작전을 축소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점은 결정적인 이점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엔진 수명 관리다. 고온 운용은 일반적으로 정비 부담을 크게 늘린다. 그러나 KF-21 시험 결과에서는 예상보다 완만한 마모 패턴이 확인됐다. 이는 초내열 소재가 단순히 순간적인 열을 견디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된 열 사이클에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유지비용 절감과 가동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연속 비행 한계 돌파는 기술적 성과이자 심리적 장벽의 붕괴다.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이 영역에서 좌절을 겪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 비행에서 안정적으로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KF-21은 이 벽을 시험 비행이라는 가장 냉정한 검증 무대에서 넘어섰다. 수치와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하늘에서 쌓인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제 KF-21 엔진은 단순히 강력하다는 평가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엔진이라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전투기에서 신뢰성은 성능만큼 중요하다. 언제든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를 내줄 수 있어야 실전에서 의미가 있다. 연속 비행 시험을 통해 확인된 안정성은 KF-21이 실전 배치 이후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를 가늠하게 만든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른다. 이렇게 확보된 고온 내구와 연속 비행 능력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 어떤 전술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엔진 기술이 KF-21의 전체 전투 개념을 어떻게 재편하게 될까? 연속 비행 능력과 고온 내구성이 확보되면서 KF-21의 전술적 활용 범위는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전투기의 성능은 단순한 최고 속도나 최대 추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제 전장에서는 얼마나 오래 전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복되는 기동 속에서도 성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KF-21 엔진이 만들어낸 변화는 바로 이 현실적인 전장 조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부분은 고기동 전투에서의 지속력이다. 근접 공중전이나 고위험 요격 임무에서는 이 과정에서 엔진은 순간적인 최대 출력뿐 아니라 연속적인 고부하를 견뎌야 한다. 기존 전투기들은 일정 시점 이후 출력 제한을 고려해야 했고 이는 곧 전술 선택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 됐다. KF-21은 고온 고출력 상태를 유지한 채로 반복 기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면서 조종사가 엔진 상태를 걱정하기보다 전술 판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장거리 유격 임무에서도 변화는 분명하다. 고속 침투 표적을 상대할 때 전투기는 장시간 고출력 순항과 급가속을 동시에 요구받는다. 엔진 성능이 불안정하면 요격 타이밍을 놓치거나 교전 직전에 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KF-21의 엔진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서 요격 성공 확률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력을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스펙 향상이 아니라 작전 성공률 자체를 바꾸는 요소다. 공중 초계와 호위 임무에서도 엔진 기술의 영향은 누적된다. 초계 임무는 짧은 전투보다 오히려 긴 대기 시간이 핵심이다. 일정 고도를 유지하며 장시간 비행하는 동안에도 엔진은 지속적으로 열과 부담을 받는다. KF-21은 고온 내구성과 열 관리 능력을 기반으로 장시간 초계 후에도 즉각적인 교전 대응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초계와 전투를 분리해서 생각하던 기존 개념을 하나의 연속된 임무로 통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술적 유연성은 다수의 표적이 동시에 등장하는 복합 전장 환경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한 번의 교전이 끝난 뒤 바로 다음 임무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엔진 성능 회복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결정적인 차이다. KF-21은 연속 임무 수행 능력을 통해 한 대의 전투기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는 전력 운용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조종사 피로도와 심리적 안정이다. 엔진 성능 한계에 대한 불안은 조종사의 판단을 보수적으로 만든다. 반대로 신뢰할 수 있는 엔진은 공격적인 전술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KF-21 엔진이 확보한 안정성은 단순한 기계적 성과를 넘어 조종사에게 심리적 여유를 제공한다. 이는 실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 모든 변화는 KF-21을 단순한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력 운용을 고려한 플랫폼으로 만든다. 고온 내구와 연속 비행 능력은 특정 임무에서만 빛나는 특성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전술 상황에서 누적된 이점을 만들어낸다. 전투기 한 대의 성능 향상이 전체 전력의 운용 방식을 바꾸는 순간이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이러한 엔진 기술과 전술적 변화가 KF-21의 향후 개량과 발전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이 기술이 더 높은 단계로 진화할 경우 KF-21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엔진 기술의 진짜 가치는 현재 성능보다 미래 확장성에서 드러난다. KF-21에 적용된 초내열 소재와 열관리 구조는 지금의 시험 성과로 끝나지 않는다. 이 기술은 더 높은 추력, 더 긴 비행시간, 그리고 더 복잡한 임무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에 가깝다. 이미 확보된 1680도 내열 한계는 향후 개량형 엔진 개발에서 중요한 기준선이 된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새로운 기술을 안정적인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KF-21 엔진은 반복 시험을 통해 고온 영역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했고, 이는 출력 향상 여지를 실질적으로 넓혀준다. 다시 말해 같은 구조 안에서 더 높은 연소 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 여유는 향후 추력 증대형 개량이나 고중량 무장 탑재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열관리 기술의 발전은 스텔스 성능과도 연결된다.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은 적외선 탐지의 주요 단서 중 하나다. KF-21에 적용된 분산형 열관리 구조는 단순히 부품 보호를 넘어 외부로 방출되는 열 신호를 보다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는 향후 스텔스 개량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전투기의 생존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 운용 측면에서도 의미는 크다. 엔진 수명과 유지 주기는 공군 전력 운용에서 비용과 직결된다. 고온 운용에서도 마모 패턴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것은 정비 주기 연장과 가동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를 더 오래 쓰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력의 운용 효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는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최대의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인 조건에서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KF-21 엔진 기술이 축적한 데이터는 향후 독자 기술 발전에도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고온 내열 소재, 열 분산 구조, 연속 운용 시험에서 얻어진 수치는 차세대 항공기나 무인기, 심지어 다른 항공 엔진 분야로까지 확장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단일 플랫폼의 성공을 넘어 항공산업 전반의 기술적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국제 경쟁 구도에서의 위치 변화다. 고성능 엔진과 핵심 소재 기술은 오랫동안 소수 국가만이 보유해온 영역이었다. KF-21이 이 분야에서 실증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기술 의존 구조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단기적인 성능 비교를 넘어 장기적인 전략 자율성과도 연결된다. 이제 KF-21은 현재 성능을 입증하는 단계를 지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 엔진 기술의 확장성은 곧 전투기 전체의 수명 주기와 개량 로드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이 기반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KF-21의 최종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엔진 기술이 국제시장과 전략 환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다. 성능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투기는 전장뿐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엔진 기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영향력은 개별 기체를 넘어 국제 방산 시장과 전략 환경으로 확산된다. KF-21에 적용된 초내열 엔진 기술은 단순히 국내 전력 강화를 위한 성과에 머물지 않는다. 실제 비행시험을 통해 검증된 고온 내구성과 연속 운용 능력은 전투기 선택을 고민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는 지표로 작용한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많은 경쟁 기종들이 성능 수치를 앞세우지만 실전 운용 데이터까지 공개적으로 축적된 사례는 많지 않다. KF-21은 시험 비행을 통해 엔진의 신뢰성과 반복 운용 능력을 입증하면서 종이 위의 스펙이 아닌 실제 운용 성능을 강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 이는 도입국 입장에서 장기 운용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의 안정성은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 고온 다습하거나 극단적인 기후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다. 이런 환경에서는 엔진 성능 저하와 유지 부담이 빠르게 누적된다. KF-21의 초내열 기술은 이러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제공하며 기후 조건이 까다로운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도 의미는 작지 않다. 엔진과 핵심 소재 기술은 전투기 수출에서 가장 민감한 요소 중 하나다. 특정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운용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KF-21이 고온 내열과 연속 운용이라는 핵심 영역에서 독자적인 기술 축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전략적 선택지를 넓혀준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파트너십과 공동운용 개념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개량과 맞춤형 구성의 가능성이다. 엔진의 열 여유와 안정성이 확보되면 도입국의 요구에 맞춘 무장 구성이나 임무 프로파일 조정이 한층 수월해진다. 고중량 무장, 장거리 임무, 고출력 센서 운용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엔진은 가장 중요한 기반 요소다. KF-21은 이 기반을 확보하면서 단일 표준 기체를 넘어 다양한 파생형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 경쟁 환경에서 신뢰성은 가격이나 단기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다. 한 번의 도입 결정은 수십 년간의 운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KF-21이 보여준 엔진 기술의 진전은 단기간의 주목을 넘어 장기적인 신뢰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방산 시장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자산 중 하나다. 결국 KF-21 엔진 기술의 의미는 명확하다. 단순히 빠르고 강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운용할 수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전장과 시장 두 영역 모두에서 KF-21의 존재감을 점점 더 분명하게 만든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 모든 기술적 성과와 전략적 의미가 결합됐을 때 KF-21은 어떤 전투기로 기억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엔진 기술은 KF-21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인가? KF-21을 둘러싼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된다. 이 전투기는 무엇을 증명했고 앞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1680도의 극한 온도를 견딘 초내열 소재, 연속 비행 한계를 넘어선 엔진 운용 능력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KF-21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가 됐다. 이는 더 이상 개발 단계의 가능성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되기 시작한 능력이다. 전투기 역사에서 엔진은 항상 가장 높은 장벽이었다. 기체 설계와 항전 장비는 시간이 지나며 따라잡을 수 있었지만 고온 고출력 환경을 장기간 견딜 수 있는 엔진 기술은 소수의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KF-21이 이 영역에서 실증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기술 격차를 좁혔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단순히 한 기종의 성공이 아니라 향후 항공 전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환점이다. KF-21의 엔진은 속도 경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이 엔진이 지향하는 방향은 지속력과 신뢰성이다. 전장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단발성 교전보다 장시간 이어지는 고강도 작전이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성능의 절정이 아니라 성능의 유지가 진짜 경쟁력이 된다. KF-21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술 축적의 연속성이다. 초내열 소재와 열 관리 기술은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성과가 아니다. 반복된 비행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 점점 더 정교해지고 더 높은 단계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다. 이는 KF-21이 현재의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개량과 진화를 전제로 설계된 플랫폼임을 의미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가치가 더욱 커진다. 전략 환경에서도 KF-21의 위치는 분명해지고 있다. 실전 운용을 염두에 둔 엔진 성능과 신뢰성은
전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국제협력과 시장 경쟁에서도 중요한 카드로 작용한다. 단순한 수치 경쟁이 아니라 실제 운용에서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투기는 흔치 않다. KF-21은 그 드문 범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결국 KF-21은 괴물급 엔진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되기에는 너무 많은 의미를 품고 있다. 이 엔진은 단순히 강력해서가 아니라 오래 버티고 반복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1680도의 열을 견딘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열 속에서도 임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KF-21이 보여준 진짜 변화다점. 앞으로 시간이 지나 더 많은 비행 데이터와 실전 운용 경험이 쌓일수록 KF-21에 대한 평가는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KF-21은 더 이상 가능성을 논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이미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기준의 중심에는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한 엔진 기술